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는 뭔가요? 특활비 공방으로 여권이 되치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첫 포문은 사실 여권이 열었죠. 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작정한 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게 남아있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더라,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추 장관은 곧바로 검찰의 특활비 그 지급 배정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서 네. 국회 법사위가 그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여야가 같이 출동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말은 일단 사실과 달랐고요. 서울중앙지검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그렇습니다. 이른바 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측근 아니냐 얘기가 되고 있는. 예. 그쪽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과 아니었어요? 달랐고, 예, 현재까지는 사실 특별한 문제가 이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오히려 야권은 이참에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조국 박상기 전 법무장관 특활비까지 다 조사해보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까지 다 하자? 네. 김준일 기자. 예. 일단 여야가 가서 같이 들여다본 건 뭐예요? 어떤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증빙을 남기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영수증 첨부 없죠. 영수증 첨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돈의 흐름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특활비는 그러니까 법무부가 받는 거예요. 법무부가 받아서 예. 처음에 받아서 법무부가 검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교정국도 있고, 네. 예를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있고, 뭐 인데 이런 데에서 그동안 써오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검찰이고. 그래서 검찰로 한 반 정도를 내려보낸다면서요? 대검에 내려주면은 대검은 또 뭐 서울중앙지검 뭐 각 지검에 또 필요한 뭐 수사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배정을 했다라는 거고. 네. 그 내역들은 모르는데 어쨌든 크게 큰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액수만 본 거군요. 액수만 봤는데 서울중앙지검에 갔다라는 거고. 근데 그것만 보고서는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도 신기하네요. 예. 일단 이제 특활비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특활비를 전체적으로 국가를 좀 보면은 예. 국방부가 1,194억 원,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청 745억 원, 법무부 193억 원, 대통령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이 96억 원, 해양경찰청 85억 원, 대통령 경호청 79억 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특활비로 해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영수증 증빙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수사를 하거나 뭐 국가안보하고 관련된 데니까 이해가 가지만은 너무 많아요. 게다가 여기에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안보비라고. 국정원은 이제 예전엔 특활비라고 부르다가 안보비라고 부르거든요. 7천억이 넘습니다. 국정원이 쓰는 게. 7천억이 넘어요. 예, 영수증 없이 그냥 7천억 쓸 수 있어요. 국정원은. 아니 뭐 이제 국정원에 하는 일이 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일이 많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많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매년 10억 원씩 상납해가지고 전 국정원장들이 다 처벌받았잖아요. 청와대 상납. 특활비. 그래서 불투명한 거 맞고요. 뭐 지금 이전 정부에서 무슨 뭐 상납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되는 건데 어쨌든 뭐 국민의힘 쪽이 이제 다 뭐 국정조사도 하자, 다 특활비 들여다보자고 하니까 이게 불똥이 이제 전체 특활비로 좀 뭐 퍼지고 분위기예요?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또 잊을만하면 이제 터지는 게 특활비 논란인데. 그렇습니다. 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히려 헛발질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야권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을 두고 내 멋대로 다 할 테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게 추미애 장관의 광인 전략 아니냐, 이렇게 일갈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단어가 하루 종일 화제였어요, 정치권에. 이게 한자어로 광인 전략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그 뜻을 보면은 사실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추 장관이 지금 광인 전략 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최고위 뭐 그런 회의석상에서 한 거죠. 대단히 거친 발언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여권으로서도 참 난감한 것이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보면은 민주당 대표이던 2018년 1월에는 인터넷 여론 공작 그 음모론이 제기되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형으로 이어졌고요. 그 악재로 이어졌고,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씨를 두고도 추미애 장관은
김 씨의 옥중 입장문을 바탕으로 검찰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뭉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 흐름을 봐서는 김봉현 씨의 그 입장 주장이 신뢰성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 이제 특활비 문제가 제기되자 이게 오히려 대치기 당한 그 재료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형국이라 지금 여권에서도 그 추미애 장관을 바라보는 게 자꾸 재발등만 찍는 게 아니냐 우려의 이런 목소리가 시각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권에서 있습니다. 자, 특활비 지금 흐름이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2018년, 2019년에 2년간 예. 법무부 장관에게 배정된 것이 총 5억 7,800만 원이다. 이거는 확인이 됐어요. 2년간. 그러니까 이번 추미애 장관은 아니고 예. 박상기, 조국 두 명이 장관 재임 때죠. 그러니까 예. 그때는 그동안 5억 7,800만 원 장관에게 배정됐다. 이거는 확인이 됐는데 뭐 그 내역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장관이 추미애 썼다? 추미애 장관은 본인은 쓴 거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전직 장관들한테는 뭔가 불똥이 튈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어제 제가 박상기 장관 인터뷰였잖아요. 박상기 전 장관. 이 특활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얘기가 이 특활비는 검찰한테만 내려가는 돈이 아니다. 법무부도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까지는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193억 원이 법무부한테 내려가는 돈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이제 특활비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쓸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논쟁이 되겠군요. 자, 흐름 여기까지 보고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네,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정치권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곧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낼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 등을 본회의장과 국회 그 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전국의 기초단위 지방의회 의장협의회가 어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어요. 예. 앞서 광역단위 지방의회 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공동선언문의 후속 조치인데요. 지난 2004년이었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에 16년 만에 이 문제가 다시 논의의 테이블에 전면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한동안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그 후로는 별 소식이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 됐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예, 물밑에서 일단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지난 9일에 서울신문이 뭐 단독처럼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야당에서는 좀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행정부가 옮기는 것과 또 의회가 옮기는 거, 입법부가 옮기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건데 그러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다 옮기려고 여당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이를테면 몇 개 상임위 뭐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 찬성하는데 이렇게 다 옮기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을 가지고 여론조사하면 국민적인 찬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행정부 이전에 대해서는 반발을 안 하지만 입법부, 국회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 반발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현실성을 두고도 사실 지금 현재 상황도 세종시의 일부 부처만 옮겨지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혼란들이 있는데 국회를 나눠서 상임위는 세종에 본회의장은 여의도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권 내에서 이 세종시 이전 문제는 꾸준하게 군부를 떼우긴 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에 21대 국회 첫 국회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고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도 받았고 이후엔 여권 인사들의 그 호응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이게 정말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냐. 아니면은 거예요? 지금 부동산 정책 등이 여러 가지 좀 실패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좀 수도권에 과열된 그 과열 열기를 좀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좀 국면 호도책이 아니냐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도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 뾰족한 대책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좀 지역의 이슈를 다른 돌리는 개발 거 아니냐? 호재를 만들어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뭐 여권으로서는 만약에 정말 진정성 있게 세종시로 이전하고 싶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또 달릴 수밖에 없는 건 현실입니다.
김준일 기자, 이게 지금 예. 선거하고도 다 맞물린 얘기 아니에요? 선거랑 맞물렸죠.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서울시 전에 여론조사 보면은 서울시에서는 부정이 약간 높았어요. 예, 예. 근데 여당 후보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측에서는 공격을 할 겁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거 다 옮기려고 하는 거냐, 국회의사당도 옮기려고 하는 거냐, 여당 후보 입장 밝혀라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지. 이게 대선으로 가면은 이게 행정수도 옮기는 게 약간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만 보면은 사실 불리한 이슈예요. 여당이 불리하죠. 여당이 불리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할지.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는 또 그래서 진척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대전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장이 지금 뭐 행안부 장관 이낙연 대표 만나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대전 의회들 뭐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고 그래서 이런 소소한 지역 갈등도 지금 물밑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죠. 요거는. 세 번째 뉴스 연구합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미 일정이 시리가 없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8일 미국을 찾아서 이튿날 마이크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과 대화를 했죠. 예. 형식은 정식 회담이 아닌 업무 오찬이었습니다. 진짜 관심사는 사실 이제 내려가는 폼페이오 장관이 아니고 바이든 그 라인들, 그렇습니다. 거기와의 접촉이었는데 바이든 정부 쪽 인사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좀 구축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부분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방미를 계획했을 때부터 사실 대선 직후 민감한 시기에 미국을 찾는다면 그 현 정권이나 차기 정권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았는데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안팎으로 지금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쪽 인사를 아예 못 만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상황을 좀 보면은 지금 예. 인수위도 제대로 못 꾸려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은 난리가 난 상황일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승리 선언을 했지만은 근데 지금 뭐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내부 문제도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쪽이 뭐 싫어서 안 싫어서 안 만났다기보다는 만나는 정신이 게 아니라 없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네. 시점에 가는 외교부 장관이 그것도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물론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거예요. 논란이 그러니까. 뭐 있긴 있었지만 예. 폼페이오 장관이 그 초청해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오지 말라는데 막 간 건 아니고 초청을 했으니까 또 초청했는데 굳이 안 갈 이유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 양쪽을 또 다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잖아요. 예. 또 민주당 또 만나겠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 약간 달가워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조용히 물밑에서 움직이는 게 맞고 지금 국회에서도 송영길 의원 등이 16일부터 20일까지 방미해서 또 바이든 라인 만난다는 건데 그때까지 미국 대선 정리 안 될 가능성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것도 뭐 별로 소득 없이 돌아올 가능성 뭐 시도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네. 너무 그냥 전략 없이 지금 일단 가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예. 이제 이게 시도하는 건 좋습니다만 사전에 조율을 좀 하고 모양새 빠지지 않게 다녀오는 것. 아니다. 시도 뭐 연락 안 되더라도 일단 가서 몸으로 부딪혀라. 그게 낫다. 이게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폼페이오 그 강경화 장관이 만났던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금 몇 시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네. 정권 인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자 트럼프 정부 2기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폼페이오 장관마저도.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장관이.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폼페이오 장관마저도 대선 불복을 공식화하면서 트럼프의 재선 정부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장관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을지 어떤 분위기였을지 짐작이 되는 바가 있는 거죠. 어떤 짐작이 되세요? 차기 정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폼페이오 장관은 계속 트럼프 정부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강경화 장관은 이제 당신네들하고는 순조롭게 좀 바이바이하고 차기 정부에 대한 우리가 조금 관심이 있는데 연결 좀 시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서로 동상이 뭐 있었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을 했네요. 예. 또 트위터로 전격 경질을 했고 지난 6월에 인종차별 시위에 연방군을 투입하려고 하자 에스퍼 장관이 반대를 하면서 이미 눈밖에 났어요. 예. 사실 예스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완전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잘렸고 지금 트럼프가 남은 임기 동안 엄청나게 해임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지나 헤스펠 CIA 국장 다 해임할 것이다. 그리고 파우치 박사
예.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그 지금 코로나19 대응했던 예, 파우치 예. 박사도 해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이 2달 동안 이렇게 일종의 칼을 휘두르는 이유는 나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대통령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 쪽으로 줄 서라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호락호락 넘겨주지 않겠다. 엉망진창으로 약간 만들겠다. 지금 그래서 지금 관가가 완전 미국 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도 해임을 많이 해가지고. 약간 벌집 쑤신 분위기겠는데요. 트럼프 지금?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사면 가능성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나를 사면하고 임기를 끝나겠다. 예, 참 이게 이 영화인가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들리는 소식들이 좀 황당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